안녕하세요, 털입니다. 사진을 보정할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시간 문제와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 선택 기능, 즉 마스크 기능이 엄청 쉽고 강력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라이트룸의 마스크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능은 어도비의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고 제가 느낀 점은 역대급 쩔어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이트룸을 사용한 지가 약 14년이 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중 최고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된 기능을 포함해 총 8가지의 마스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한 후 예제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에서 마스크는 이런 마스크입니다. 어디를 가릴 때 사용합니다. 라이트룸의 마스크도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보여주며 우리가 사진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마스크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미지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만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 사람만 조금 다르게 보정을 한다던가 얼굴에서 눈만 조금 밝게 한다던가 이렇게 이미지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를 손보고 싶을 때 마스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마스크 기능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총 8개의 마스크가 있고 마스크의 특성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A그룹은 자동으로 물체나 하늘을 선택해주는 마스크입니다. 자동이라 우리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룹 B는 특정 영역을 우리가 그리거나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이미지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지정해준 조건이 맞는 부분만 선택되는 마스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룹 A는 라이트룸이 알아서 물체나 하늘을 선택해주고 B는 이미지의 특정 영역만, 그룹 C는 이미지의 전체 영역을 다루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마스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사체 선택인데요. 라이트룸이 알아서 물체를 선택해 줍니다.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작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선택 마스크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라이트룸이 알아서 하늘을 선택해 줍니다. 이것도 자동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마스킹 패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생성하면 이렇게 마스크 패널이 나타납니다. 패널을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 패널 상단에 끼워 넣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작은 단추를 눌러서 작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마스크 오버레이를 보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는 색상 오버레이와 마지막에 있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자기가 보기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 바탕의 흰색이 기존의 포토샵에서 마스크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색상 오버레이로는 구분이 힘들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쉬는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브러쉬의 크기를 나타내고 마우스 휠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패더는 브러쉬 가장자리에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0으로 갈수록 선명하고 100으로 갈수록 경계선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밀도는 얼마만큼의 강도로 효과를 적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0이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100이면은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플로우는 스프레이 캔이나 에어브러쉬를 써보신 분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얼마나 강하게 분사되는지를 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옵션을 낮게 줘도 중첩해서 칠하다 보면은 최대치까지 중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최대치는 밀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밀도를 50으로 했다면 브러쉬를 아무리 오래 움직여도 50%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동 마스크는 우리가 붓을 사용해서 색칠을 할 때 라이트룸이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색칠하고 있는 부분과의 대비가 심한 곳은 칠해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마스킹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브러쉬 툴을 사용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찌꺼기가 좀 남는 것 같다 생각되시면
이 옵션을 끄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마스킹 기능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마스크가 적용돼서 이 브러쉬가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전은 칠해진 마스크의 반대 영역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A, B를 이용해서 두 가지 브러쉬 옵션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러시 키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칠해진 곳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우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브러쉬를 사용하다가 지우개가 필요할 때만 Alt 키를 누르고 지워주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브러쉬 A, B와 지우개는 각각 다른 브러쉬 옵션이 저장되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그레디언트는 일직선의 그레디언트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클릭한 곳이 효과가 가장 강하게 먹고 멀리 갈수록 약하게 먹습니다. 생성할 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직각으로 마스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 후 좀 더 마스크를 늘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형 그레디언트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동그란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것도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구 모양이 됩니다. 만든 후 이동이나 모양도 바꿀 수 있고요. 이 내부의 원을 잡고 이동을 하면 페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상 범위는 사용자가 선택한 컬러와 유사한 컬러를 사진 전체 영역에서 선택해 마스크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컬러 샘플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미지에 클릭 시 단일색이 선택됩니다. 클릭 후 드래그를 하면 그 영역 안에 색의 평균값이 선택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최대 5가지 색상까지 선택이 됩니다. 색을 선택한 후에 옵션을 조절해서 선택되는 영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선택되었는지 구분이 잘 안되니 한번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 네모난 색 아이콘을 클릭 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색을 선택할 때는 자연상에서 보기 힘든 형광톤의 색이 작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핑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광도 범위는 선택한 지점의 밝기와 유사한 곳을 이미지 전체에서 선택해 마스크로 만들어줍니다.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어둡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네모가 우리가 선택한 밝기 영역이 되겠고 마우스로 양쪽 끝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범위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가운데를 잡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아이콘은 페더 값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용해서 경계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숫자가 2개씩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지정한 밝기의 수치이고 밖에 있는 숫자가 페더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깊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뎁스맵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지에 포함된 깊이 정보를 바탕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줍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촬영 당시 카메라에서 멀고 수치가 낮을수록 촬영 당시 카메라에서 가까운 물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 자체에 깊이 범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 깊이 정보를 뎁스맵이라고 하는데요. 깊이 범위, 즉 뎁스맵을 생성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촬영 장비에 라이다 센서 같은 거리 측정이 가능한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촬영 시 뎁스맵을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포트레인 모드를 사용 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뎁스맵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라이트룸에서 이 깊이 범위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낯선 기능이지만 앞으로 모바일 폰뿐만 아니라 카메라에도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 이상의 마스크를 가지고 마스크 영역을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룸에서는 마스크를 추가, 빼기, 반전, 교차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추가는 만들어 놓은 마스크에 마스크를 더해줍니다. 합집합의 개념과 같습니다. 빼기는 만들어 놓은 마스크에 새로운 마스크 영역만큼 빼줍니다. 차집합과 개념이 같습니다. 반전은 기존에 만든 마스크 영역을 반전합니다. 여집합과 개념이 똑같습니다. 교차는 두 마스크에 겹치는 부분만을 남겨줍니다. 교집합과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론 부분 공부하느라 지루하셨죠? 이제 재미있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킹 이외의 부분의 영상은 조금 속도를 빠르게 돌렸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크롭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림자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서 광도 범위 마스크를 선택한 후 그림자를 클릭했습니다. 선택된 영역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좁게 조절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선택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빼기를 이용해 브러쉬로 제거해 줬습니다. 노출을 조금 어둡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아서 브러쉬를 다시 선택한 후 지워졌던 부분을 다시 좀 살려줬습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자가 조금 밝은 것 같아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선택한 후 노출을 조금 어둡게 해주었습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톤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비네팅과 그레인을 좀 주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자 부분도 조금 밝은 것 같아서 선형 그레디언트로 선택을 해준 후 브러쉬로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빼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노출을 조절해 조금 더 어둡게 해주었습니다. 깊이 범위를 활용한 이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프리셋을 사용해 봤습니다. 사진이 약간 차가운 듯 보여 색온도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아이의 피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 피사체 선택 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머리카락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도 범위 마스크를 사용해 빼주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해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스크 선택이 끝난 후 밝기와 색을 조금 손봐 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뒷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 깊이 마스크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옵션을 조절해서 먼 부분은 좀 가깝게 조절해주고 가까운 부분은 전체가 선택되도록 조절해 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반전해서 아이의 뒷부분만 선택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지저분한 배경을 조금 죽여주기 위해서 선명도를 낮춰주었습니다. 일부 아이의 머리카락이 전에 만든 깊이 범위 마스크에 속해져 있어 마스크에서 머리카락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피사체 선택을 사용해 빼주었습니다. 오른쪽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준 후 색온도와 기타 옵션을 조금 조절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왼쪽이 밝은 오른쪽과 좀 더 대비가 되도록 어두운 부분에 하늘색을 넣어 주었습니다. 살짝 사진을 잘라 주었습니다. 왼쪽 아래 파란 로션통이 채도가 높아서 눈에 살짝 거슬립니다. 브러쉬 마스크로 대충 선택한 후 이 통이 파란색인 것을 이용해 기존의 브러쉬 칠한 마스크와 교집합을 이용해서 선택 범위를 줄여 주었습니다.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브러쉬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선택을 마친 후 파란 통이 눈에 덜 띄도록 효과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잘 바뀌었나 확인을 하려는데 로션통 위에 핀들이 조금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핀 및 도구 표시 옵션에 가서 해당 옵션을 꺼주었습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두고 필요할 때 H를 눌러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은 광도 범위를 이용해서 만든 프리셋을 사용해 봤습니다. 존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진의 밝은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들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광도 범위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단계, 5단계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3단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리셋을 클릭하고 마스크를 보시면 3개의 마스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섀도우는 어두운 부분을, 미들은 중간 밝기,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나타내겠습니다. 마스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인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피사체 선택 마스크를 실행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은 브러쉬로 빼주었습니다. 건물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따로 보정하기 위해서 건물 마스크를 복제한 후 선형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빼주었습니다. 만든 마스크를 복제 후 반전을 해서 건물의 반대편이 마스크 되도록 했습니다. 왼쪽 건물 상단에 약간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준 후 효과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건물 상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형 그레디언트를 아랫부분에 만들어준 후 눈길이 덜 가도록 효과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인지 구름인지를 만져주기 위해서 피사체 선택을 생성한 후 브러쉬로 건물 부분을 지워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8비트 JPG라 보정을 하고 나니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를 선택 후 사진의 대비를 조금 줄여주었지만 해결이 안 되어서 포토샵으로 넘겨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편집할 때 제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든 강좌라 많이 부족한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빠이.